국내 최대의 풍수 컨설팅 회사 멋지동 컴퍼니 대표 멋지동입니다. 오늘은 안방에 대한 이야기 들려드려 보려고 합니다. 이제 가을이 되었죠. 물론 지금도 덥습니다. 근데 절기상 입추가 지났고 제가 사는 지역에서는 밤이 되니까 확실히 여름과는 조금 다르구나 라는 게 느껴지곤 합니다. 자연은 끊임없이 순환을 하고 있고 절대 쉬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의 운명도 어쩌면 똑같을 겁니다. 내가 사는 공간 안에서 계속해서 청소를 하고 계속해서 잘 경영을 해내야 되는 거죠. 물론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매일매일 올려드리는 이 영상들 보시면서 하루하루 따라 하시다 보면은 그냥 그렇게 잘 지낼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자, 본격적인 강의 영상 보시기 이전에 각종 풍수 컨설팅 신청, 인터넷 강의, 도서, 그리고 대통령 풍수 자문을 지내신 천성준 마스터님의 친필로 디자인한 복바라기 액자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 고정 댓글 링크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내용은 바로 깨진 화장대입니다. 이 깨진 화장대, 제가 출장 갔을 때도 여러 번 본 것도 있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얼마 전에 통화를 하면서 한 분께서 정말 삶이 절박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었고요. 그분이 직접 깨진 화장대를 이야기하시면서 깨진 화장대가 무려 2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이 화장대를 고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정도로 내가 참 힘든 시간을 겪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이게 여러 가지로 화장대가 깨져서 나쁜 것도 있을 거고요. 내 마음이 좋지 않기 때문에 깨진 화장대를 방치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은 어찌됐건 간에 이 깨진 화장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로 좋지 않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면서 깨진 화장대가 있다라면은 지금 당장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요란한 침구입니다. 제가 풍수 인테리어와 관련된 여러 컨텐츠들, 수많은 책들을 정말 섭렵했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 여러 가지 책들 중에서도 보면은 가끔 이 안방과 관련돼서 요란한 침구를 쓰면은 남편이 바람을 핀다? 이런 내용이 있긴 있는데 굳이 전통 풍수지리 이론과는 사실 맞지는 않습니다. 그게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만 항상 이야기 드리는 것 중에 하나죠. 과유불급이라고 해서 지나친 거는 오히려 부족한 것만 못하다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안방에 가보면은 많은 분들께서 그냥 평범한 침구류를 쓰는 경우들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장에 다녀봐도 튀는 색깔로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라마라든지 눈에 보여지는 것들, 이런 외부에 꾸며진 공간일 때 일부러 어둡게 한다든지 일부러 뭔가 엄청 예쁜 침구를 쓴다든지 하지만은 보통 많은 분들께서는 그냥 무난무난한 그런 이불들을 사용하실 거고, 실제로 어디 이불 사러 한번 가보면은 전부 다 그렇게 이불 매장 있어도 거의 다 보통의 이불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지나치게 화려하다 싶으면은 물론 더 비싸서 그렇게 화려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안방에는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남편이 바람핀다, 이거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안방에 평온해야 되는 그런 기운을 해친다 라는 측면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짝을 잃은 물건입니다. 지금 이게 한 쌍이 있어야 될 이것이 지금 하나만 있네요. 하나만 있는데, 이처럼 안방이라는 공간은 또한 우리가 생명이 잉태되는 공간이기도 하죠. 그런 의미에서 짝 잃은 물건은 당장 정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난 지금 짝이 없는데요, 앞으로도 혼자 살 건데요, 그렇게 얘기하시면은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이렇든 저렇든 간에 우리가 음과 양이라는 것이 있고 기운이라는 것은 섞여서 조화가 이루어져야 또다시 새로운 기운을 만들어내곤 합니다. 뭔가 하나만 있게 되면은 언젠간 치우치게 되고 다시 쏟겨져 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의 운적 작용에 좋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서 안방에는 특히 짝을 잃은 물건들을 바로바로 정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요, 바로 마주하는 거울이죠. 여러분들 부스스하게 눈 떠가지고 바로 일어났더니 맞은편에 거울이 있으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놀랄 수도 있을 거고요. 운적인 작용으로도 좋지 않습니다. 이 거울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특히나 현관에서 바로 마주 보이는 거울이라든지 이렇게 내가 눈을 떴을 때 침대에 바로 거울이 딱 있다, 이거는 정말로 좋지 않으니까 꼭 치워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는요, 식물이죠. 이 식물 왜 안방에 두면 안 되는지 아십니까? 어떤 전문가분들께서는 안방에 뭐 식물 이야기 하시는데요. 솔직히 이거는 진짜 제 기준에서 봤을 때는 진짜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방에 식물을 두면은 좋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공간에는 기운이라는 것이 있고 집안에서는 매일매일 좋은 기운이든 나쁜 기운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방에서 잠을 잠으로 해서 기운의 충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기운의 충전이 이 식물의 내 기운을 빨아들여 갖고 식물이 충전을 해버리면 안 되죠. 식물이 무럭무럭 자라는 건 좋지만은 사람이 기운이 무럭무럭 자라야 당연히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식물은 꼭 안방에서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 다음 여섯 번째로는요, 이 집안에 날카로운 물건, 특히나 안방에선 더더욱 날카로운 물건 두시면 안 되겠고요. 여러 가지 조형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명이든 장식물이든 뭐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든 날카로운 것은 좋지 않고 둥글둥글한 거를 안방에 두시고 여러분들의 운을 조화롭게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내용입니다. 바로 쓰레기통이죠. 화장대 쓰레기통이라고 해가지고 작게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장대 쓰레기통 물론 여기 두면은 뭐 면봉이나 어떤 화장솜이나 다른 뭐 과하신 분들은 어떤 위생용품도 이렇게 버리시기도 하는데요. 가급적이면은 화장대 위에 쓰레기통은 치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집안 자체적으로도 봤을 때 쓰레기통의 개수는 줄이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무래도 쓰레기통을 놔둔다 라고 하면은 무엇이든 그렇습니다. 사람이든 물건이든 거기 한 곳에 머무르면은 또 거기에 그 특유의 기운이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쓰레기통을 놔둔다 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또 더러운 기운이 모이게 되겠죠. 하지만 우리 화장대라는 공간은 어떤 공간입니까? 여러분들의 몸을 깨끗하게 예쁘게 아름답게 가꾸어주는 그런 공간이죠. 그런 공간에 있으면은 더더욱 청결하게 관리해야 되는데 화장대에 그 쓰레기통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그 기운과 반대되기 때문에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바로 쓰시고 바로 집에 어떤 공동의 휴지통에다가 버리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바로 두시지 가능하면은 어쨌든 안 두는 게 좋고 이 화장대 자체가 여러분들 안방과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안방에는 쓰레기통도 두지 말고 가장 깨끗하게 둬야 되는데 이 화장대에도 마찬가지라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이 보석함. 화장대에다가 또 보석을 여러분들이 같이 놓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간단한 가벼운 어떤 주얼리 같은 것들 이렇게 보이도록 해가지고 쉽게 꺼내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가급적이면은 중요한 여러분들 뭐 폐물이라든지 귀금속이라든지 뭐 비싼 명품 시계 어떤 장신구 금부치들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 두는 게 운적으로 정통의 원리에 맞는 겁니다. 왜냐? 귀중한 거 정말 그 값어치 나가는 것들은 우리가 누군가가 봤을 때 시샘을 하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중요한 그런 귀금속들은 보이지 않게 둬야 되는 거지 드러내면은 그만큼 재물운에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지금부터라도 이제 내놓으셨던 분들은 얼른 서랍의 공간 잘 마련하셔가지고 곱게 잘 관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여기 지금 보석함 얘기하다가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그 외에 여러 가지 또 주얼리들, 값싼 주얼리들 때에 맞춰서 하시는데 요것도 묵혀 두시면은 또 녹슬고 그러니까요. 그것도 그냥 딱 한철 쓰시고요.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내가 안 하겠다 싶은 것들은 녹쓰는 거 같이 두면은 그만큼 다 운에 안 좋겠죠. 그런 거는 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화장대에는 조명이 있는 게 좋습니다. 화장대에 있는 위치가 안방의 확률이 높은데 안방에는 어떤 조명을 주면 좋은지는 제가 안방과 관련된 영상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안방에 있는 화장대라고 한다면은 그 화장대에 있는 조명은 내 얼굴을 비출 수 있는 아주 은은하면서도 직접적인 그런 조명을 두시는 게 좋습니다. 내 얼굴을 환하게 밝힐 수 있는 그런 조명을 봐야 그래야 내가 아침에 나가기 전에
얼굴을 단장하면서도 내 환한 얼굴을 보면서 기분을 좋게 해서 하루의 운을 상승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로는요. 좋은 향수 하나쯤 여건이 되신다라면은 구비를 하셔가지고 화장대 위에 올려놓으면은 참 좋습니다. 이 좋은 향수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케이스 자체도 아주 화려하고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보석과도 같은 효과를 지니기 때문에 보는 자체로도 기분이 좋고요. 향수 자체가 또 좋은 향을 낸다라는 거. 이 향이라는 거 정말 운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좋은 향수를 쓴다는 것은 좋은 옷을 입는 것과도 같습니다. 좋은 향수 사실 하나 써놓으면은 뭐 오래 쓰시는 분들은 뭐 몇 년도 쓰십니다. 그렇게까지 뭐 오래 쓰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쓸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특정한 옷을 하나 사는 것처럼 향수도 그렇게 하나쯤 구비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나 아니면 옆에 계신 뭐 와이프나 남편이 있다면 옆구리 하나 쿡 찔러가지고 올 생일 선물에 하나 사달라라고 해서 화장대 위에 그렇게 놓으시면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운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금이 간 거울인데요. 요즘엔 이런 분들 잘 없으시겠지만은 그래도 또 어머님들이라든지 이런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화장대에 구석에 금이 가버리면은 가운데가 아니라 구석에 금이 가버리면은 이렇게 노란색 테이프로 쭉 붙여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시곤 합니다. 돈이 비싸게 나가서 그렇다기보다는 아끼려고 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되시는데 이왕이면은 금이 간 거울은 정말 정말 나쁜 의미니까 특히나 금이 간다라는 거, 내 얼굴에 금이 가는 거, 우리 집 안방에 그 좋은 운에 금이 간다라는 거 그런 의미도 있으니까요. 그거 잘 참고하셔가지고 금이 간 거울이 있다면 얼른 교체해 주십시오. 화장대 교체하셔갖고 다시 깨끗한 상태로 여러분들의 얼굴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로 앞에 했던 내용하고 마찬가지인 거죠. 금이 간 아이섀도우, 파운데이션, 팔레트 등 이렇게 딱 화장품 또 오래 쓰시다 보면은 이게 너무 굳어가지고 금이 가버리고 막 이렇게 됩니다. 금이 가버리곤 한데 너무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금이 간 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내 얼굴에 바르는 거 그것도 어찌 보면은 상당히 흉한 것 중에 하나인 겁니다. 아주 고르게 쫙 펼쳐져 있는 거를 내 얼굴에 싹 발라야 되는 거지 금이 간 거 막 문대 가지고 이걸 억지로 내 얼굴에 바르는 거 내 얼굴 얼마나 소중한데 그렇게 함부로 다루십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금이 간 거 아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왕이면은 딱 쓸 거만 딱 사가지고 자주 쓰고 그렇게 교체 주기를 더 높여주는 게 훨씬 더욱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화장대 위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화장대 위치 중에서 안 좋은 위치는 바로 이게 안방문을 열자마자 화장대 거울이 바로 딱 보인다. 이거는 안 좋습니다. 자, 우리 이거는 현관문에서도 누차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나쁜 화장대 위치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의 침대를 비추는 위치입니다. 침대를 비춘다라고 했을 때 지금 여기 뒤에 사진 보시면은 여기 거울이 이게 거울이다라고 한다면 여기 측면을 비추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다라고 해도 왜냐면 많은 분들의 방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만약에 이제 옆에 이렇게 여기 말고 요 밖으로 이렇게 드레스룸이 삐져나와가지고 보이지 않는 곳에 이렇게 돼가지고 요 벽이 설치되어서 거울을 놓는다 하면은 가장 베스트겠죠. 베스트인데 그게 여건이 안 된다라고 하신다면은 침대에서 눈 떠가지고 바로 보이는 요 정면에는 앞에서 얘기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두면은 안 되고요. 가장 나쁜 거고요. 이거는 진짜 안 됩니다. 막으시고 이제 측면에 두는 거 이거는 두 번째로 나쁜 거고요. 그다음 뭐 요럴 때 이제 두 번째로 나쁜 경우에는 이제 예쁜 천으로 덮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안 쓰실 때는 말이죠. 여러분들이 일을 하러 나간다든지 아침에 화장하시고 단장하시고 났을 때는 이제 예쁜 천으로 이렇게 싹 덮어두는 거 그런 거는 이제 작은 방편이 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방의 재물운을 가득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생각해야 될 키워드는요. 포근함입니다. 포근함. 제가 이렇게 어떤 추상적인 단어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모든 현장에 가보면 집집마다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의 그 생각도 다르고 여러분들의 취향도 다 다릅니다. 어떤 색이 좋은지 어떤 재질이 좋은지 대략적인 그런 기준은 있습니다만은 실상 현장에 적용하는 그 기준들에 있어서는 조금씩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일반 영상에서는 이 키워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안방이다라고 하면은 이 포근하다라는 기운이 느껴지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구체적인 가구로 예로 들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의 침구류, 그리고 안방의 조명,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수많은 서적들 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 침구 색에 대해서도 뭐 어떤 여러저러 그 운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뭐 어떤 책에서는 붉은색 침구류 같으면은 배우자가 바람을 피운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 사실 뭐 정통의 원리에 있어서는 그런 내용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편안하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침구류면은 좋겠다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뭐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하얀색이라든지 베이지라든지 푸근함을 느끼는 색상이면은 당연히 좋겠지만, 그 이외에 유독 여러분들이 딱 선호하는 색상이 있다, 그게 정말로 내가 하면은 마음이 편안하고 잠도 잘 온다 라고 하면은 그냥 그렇게 지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조명에 있어서는 이 안방은 은은하게 해야 된다. 은은할수록 우리가 포근함을 느끼는 게 맞겠죠. 밝고 쨍하면은 당연히 은은함보다는 뭔가 활동적이고 역동적인 그런 생기로서의 의미를 가지니까요. 은은한 그런 간접 조명을 안방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집은 원룸인데요. 그래서 안방과 거실에 구분이 없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딴 데서도 말씀을 드렸죠. 조명의 그 밝기에 따라서 조절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낮에 활동하는 시간이다 라고 한다면은 거실등을 환하게 밝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안정적인 안방의 공간으로 만들고 싶다 라고 하면은 거실등을 꺼버리고 간접 조명 스탠드를 활용을 해서 그런 색상의 밝기로서 공간의 구분, 시간의 구분을 두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공간 안에서 할 수 있는 선택지를 고르면 된다라는 점, 그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라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서 안방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생산입니다. 생산. 뭐 현실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자녀가 나오는 경우도 그렇고요. 굳이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안방에서 잠을 자면서 수많은 그 집안의 기운들을 빨아들이는 시간을 갖곤 합니다. 안방 안에서 잠을 잘 때 말이죠. 그래서 설령 보기에 몸은 멈춰있다 하더라도 수없이 많은 그런 기운의 작용이 일어나게 되고, 몸 안에서도 신체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수없이 많은 그런 재생의 과정을 거치곤 합니다. 그러니 안방은 이런 생산의 공간으로서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라는 점을 인식을 하시고 여러분들의 안방을 꾸미는 게 중요합니다. 재물운이다 라고 해서 뭐 머리맡에 어떤 뭐 통장을 둔다라든지 돈을 둔다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뭐 물론 그런 재물운을 가져오는 여러 가지 물건들도 당연히 있겠죠. 하지만 실질 재물을 가져오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지혜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잠을 잘 자고 건강하게 다음 날을 만들 수 있는 것, 그게 진정한 의미로서 재물운을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 생산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편안한 잠자리를 만드는 것에 항상 중점을 두셨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생각해야 될 키워드는 바로 무결성입니다. 무결성. 안방은 그 어떤 공간보다도 무결성, 깨끗하고 청결하고 어떤 흠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안방에 못을 박을 때는 더욱더 주의하셔야 되고요. 특히 머리맡에 어떤 소품을 둔다, 어떤 액자를 건다 라고 하는 것은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영상을 말씀드리면 항상 따라오는 질문 중 하나, 머리맡에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론 이미 설치되어 있으면 어쩔 수 없죠. 극단적으로 볼 것 같으면은 에어컨 위치를 뜯어가지고 바꾸면 좋겠지만은, 근데 여러분들의 침대 머리 방향 자체가 잘못되어 있을 수도 있고 개별적인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어떻다라고 이야기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게 좋지 않다라는 점을 명심하셔서 다음 새롭게 만드는 공간에서는 그 점을 잘 유의하셔서 풍수 인테리어를 꾸미시라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를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 더 상세한 내용을 좀 덧붙이자면은 화장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화장대 다 있으시죠? 여러 가지 화장품들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얼굴을 더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이 많이 놓여져 있는데, 여기를 특별히 더 깔끔하게 하는 거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거울의 위치도 그렇고 뭔가 다 쓴 화장품이라든지 청결과는 거리가 먼 그런 물건들은 치우시는 게 좋다라고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화장대 이야기는 다시 다른 기회에 한 번 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꼭 치우면 좋은 물건 중에 하나가 바로 쓰레기통입니다.
쓰레기통 꼭 치우면 좋은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안방에는 없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화장대 위에 이런 작은 휴지통 두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저는 가급적이면은 그것도 현장에 나가면은 꼭 치우라라고 그냥 이야기 드립니다. 불편하시더라도 면봉이라든지 화장솜이라든지 여러 가지 위생용품 그때 쓴 것들은 바로 거실 휴지통에 버리면 되니까 안방은 최대한 청결하게 꾸미시도록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액자에 대해서만 한 번만 더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아까 머리 위에 있는 액자는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설령 저희가 판매하는 복바라기 액자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물론 안방 다른 공간에 두는 것은 좋지만은 머리맡에 딱 올려 두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유의를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